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네요. 여러분 잘 듣고 있죠? 영상으로 진도를 많이 나갈 거니까 영상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영상 그 시간에 시청하지 못했더라도 꼭 나중에라도 꼭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298쪽부터 보겠습니다.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꺼내주세요. 오늘은 영상 20분 내로 끝내도록 할게요. 너무 길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짧게 할 테니까 빨리 하겠지만 네, 꼭 다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태양에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양에너지. 자, 교과서 298쪽을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 우리나라에도 태양이 있는 거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 아니,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공태양을 만들었어 라고 합니다. 자, K-스타라고 합니다. K, 코리아, 스타, 별, 한국의 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뭐냐? 자, 이 시설은 핵융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핵융합.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핵을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과 같은 거대한 원자를 부시는 겁니다. 그 부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K스타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수소라고 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배웠겠네요. 1번 수소 4개를 합쳐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수소를 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또 나오겠죠.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핵융합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지금 연구 중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영상 관심 있는 친구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자, 2016년 뉴스인데, 자, 요게 이 안에 있는 이 부분 어떻게 생겼냐? 도넛처럼 생겼어요. 도넛.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넛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빛나는 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찍은 사진이 이런 식으로 뭔가 형광물질이 막 도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요게 플라즈마라고 하는 겁니다. 플라즈마. 그러니까 약 온도를 1억 도씨까지 높여서 기체보다도 더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핵이 전자와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그때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70초 운전했다고 하지만 이게 이미 핵융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왜 그러냐? 자, 이게 선생님이 나무위키에서 좀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2016년에 70초를 달성했다. 아까 그 뉴스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핵융합 기술에 있어서. 그래서 2017년에는 ELM이라고 하는 거를 34초 동안 제어하는 데 성공했고, 전 세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3, 4초였던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0배 이상 향상했대요. ELM이 뭔지는 선생님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이 플라즈마 경계면 불안정 현상이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친구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4가지 장시간 제어, 플라즈마 모양, 성능 등 가장 우리나라가 앞서는 국가고, 그리고 2019년에 토카막이라고 불리는 거, 아까 말한 그 도넛 모양의 중심 온도를 1억 도 이상 1.5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대요. 그리고 2020년에 올해는 8초 이상 유지하는 거에 성공했대요. 그리고 앞으로 2025년까지 300초 이상 달성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생님, 1억 도시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1억 도시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태양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데요. 자, 태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태양의 중심부, 이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 온도라고 합니다. 켈빈 온도인데, 이거에다가 273을 더하면 섭씨 온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큰 단위에서는 1500만 도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태양의 중심부는 1500만 도시인데 여기서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핵융합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근데 왜 1억 도시까지 올려야 되냐?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융합 자체는 핵에서의 압력과 그리고 높은 온도 두 가지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식은 압력을 크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만 높여서 핵융합을 일으키는데 1억 도시 이상 되어야지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융합 자체를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핵융합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1억 도시까지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들잖아요. 1억 도시까지 높이는데 에너지가 들고 거기서 핵융합을 일으키는데 또 에너지가 드는데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많아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쯤 다가올 것이냐 과학자들도 여기 연구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2050년 정도에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30년 남았습니다. 아직 먼 얘기죠. 근데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닌 게 언제지? 3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한 50살 정도 됐을 땐가요? 여러분이 50살이 되면은 그때는 전기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순간이 온다는 거죠. 왜냐면은 핵융합을 이용하면 우리가 하나의 태양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원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료가 뭐라 그랬죠? 수소. 수소는 어디서 나죠? 물에 있죠. 수소가 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구는 지구의 표면이 약 70%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바닷물을 이용하면은 핵융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헬륨은 뭐 처리하면 되고 그리고 그 핵융합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잔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50살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핵융합 기술이 굉장히 상용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봅시다. 그래서 태양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태양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8% 그러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플러스 소행성들 다 합쳐봤자 어느 정도라고요? 태양계 질량의 0.2%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의 질량은 거의 태양에 모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스스로 유일하게 에너지를 생성한다. 핵융합이 일어나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유일한 천체죠. 천체. 별이죠, 별.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냐? 자, 우선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태양은 핵, 복사층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복사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대류층. 대류도 열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죠. 여기쯤에서 뜨거워진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식은 물질은 내려가고 이런 방식으로 열을 순환을 시킨다. 파란색으로 하면 너무 차갑게 보이나? 자, 차가운 물질은 내려가고 뜨거운 물질은 올라가고 그리고 이 표면에서는 다시 복사의 형태로 빛을 방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식을 우리가 핵융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수소 4개를 가지고 뭘 만든다? 하나의 헬륨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자, 그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줄어든 질량, 이 수소의 질량과 헬륨 하나의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란 거죠. 요거는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에너지를 만드냐? 자, 이렇게 만든 에너지에 약 몇 프로만 우리 지구로 도달할까요? 어딨지? 이거 안 나오네? 미안합니다. 어디 나오지? 안 나오네. 자, 20억 분의 1. 20억 분의 1만 지구로 도달합니다. 299쪽에 있네요. 299쪽을 보면 태양이 만들어낸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만 지표면으로 도달해요. 우리 지구의 지표면으로 도달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구는 이 에너지, 이 태양이 만들어낸 에너지의 20억분의 1만 가지고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태양은 수소 핵융합으로 현재까지 에너지를 생성했으며 앞으로 몇 년은? 50억 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질문하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데 그러면은 수소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수소 다 써버리면은 태양 식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뒤라고요? 50억 년은 더 탈 수 있다고요. 태양이 핵융합이 50억 년은 더 할 수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구에 흡수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 자, 당연히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지구로 들어옵니다. 복사의 형태로 지구로 들어오는데 우선 누가 사용하죠? 그쵸, 나무들이 뭐에 사용하죠? 광합성을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닷물 혹은 땅에 들어온 햇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 혹은 땅에 들어온 햇빛은 열을 만들어내겠죠. 열 에너지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뜨거워진 공기는 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겠죠. 상승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람도 불고 바닷물도 순환하고 자, 그리고 구름도 만들어지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태양에 의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자, 지구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열 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는데 열 에너지는 말 그대로 뜨거운 걸로 전환이 된다는 말이고 역학적 에너지란 거는 바람 부는 거 혹은 바닷물이 파도가 돼서 파도는 아니네. 바닷물이 해류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파도와 해류 그리고 지표면에 흡수된 열 에너지는 전환되고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된 수증기는 다시 차가워지면서 구름이 되고 그리고 구름에서 만들어진 비와 눈이 다시 지표로 이동하면서 다시 그 비의 에너지가 또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구상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낸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식물의 광합성도 결국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전환된 화학 에너지를 누가 섭취해요? 우리가 먹죠. 우리가 풀 먹죠. 여러분 상추 키워본 친구 있어요? 상추 이렇게 안 생겼나? 상추가 엄청 빨리 커요. 햇빛 받아서 얘가 쑥쑥 크는데 진짜 안 뜯어주면 얘가 계속 자라죠. 위로 계속 자라죠. 자, 그 상추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와, 이렇게나 빨리 크는구나 식물들이.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죠. 또 혹은 식물이 죽어서 땅에 묻힌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러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도 결국 어디서 온 거다? 근원은 태양에너지다. 과거의 태양에너지겠죠. 과거의 태양에너지가 식물을 만들고 키우고 그 식물이 죽어서 썩어서 화석연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태양에너지가 다 지금 우리 지구상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태양 전지로 직접 전환해서 쓰기도 하죠. 여러분 가로등 보면은 가끔 가로등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태양광 전지판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해놨다가 그 에너지로 밤에 불을 켜는 거죠. 자, 전기 에너지로 전환도 한다. 즉, 지구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열, 역학적, 화학 등의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전환된 태양 에너지는 지구를 돌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킨다. 그 여러 가지 현상 뭐가 있죠? 교과서 301쪽 보면 300쪽에 있는 건 안 갖고 왔네, 선생님이. 자, 비가 내리고 태양 에너지가 너무 두껍네. 태양 에너지가 지표의 물을 수증기 형태로 기권으로 올리고 기권에서 다시 지표로 떨어지고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란 거죠. 자,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바람 부는 거. 바람 부는 건 왜 그래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되고 그 가열된 거에 의해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기압 차이가 만들어지고 기압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분다. 한번 정리해 가면서 써보세요. 태양 에너지가 뭘 만든다고요? 온도 차이를 만들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기압 차이가 만들어지고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분다.
광합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태양 에너지에 의해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광합성. 이건 뭐였죠? 바람. 또 태양열 발전. 태양열 발전은 뭐였죠? 태양열을 모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태양 에너지를 열로 바꿔서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위 아까 뭐 했었지? 그렇죠? 강수. 비 내리는 거. 강수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고, 그리고 수증기로 바뀐 게 다시 응결됐고, 그래서 얘가 비나 눈이 돼서 내리고, 이때 얘는 역학적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데 선생님이 캡처를 안 해온 게 있거든요. 뭐 화석연료, 태양광 발전 한번 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자, 문제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각자 풀어볼 사람은 영상 정지하고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봅시다. 자, 태양의 중심부인 핵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핵이 융합된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핵 분열이 아니라고요? 핵 분열은 뭐라고요? 핵 분열은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지금 우리 전기의 약 20, 30%를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게 지금 핵 분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태양은 핵융합. 우리나라 핵융합 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기관 어디라고요? K-스타, 코리아 별. 자, 해류를 일으키는 그 에너지 근원 뭐라고요? 그쵸, 태양 에너지. 자,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약 이만큼이다. 자,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해류. 자, 태양 에너지가 뭘로 됩니까? 그쵸, 바닷물의 온도를 바꾸죠. 그럼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 차가 생기겠죠?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해류는 즉 역학적 에너지죠. 혹은 이 온도 차이, 밀도 차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공기의 온도 차이를 만들고, 그 공기 온도 차이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죠? 기압차가 만들어지고,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해류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결국 근원은 뭐다? 태양 에너지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양이 약 2 곱하기 10의 17제곱와트래요. 자, 그 중에서 5%의 전기 에너지를 전환한다. 자, 5%면 분수로 하면 몇이죠? 20분의 1이죠? 곱하기 하면 되죠. 10의 17 곱하기 20분의 1은 2 약분되고 하면은 10의 16제곱 와트네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양이 10의 16제곱을 100으로 나누면 100와트로 나누면 한 개 키는데 100와트 든다니까요. 그러면 10의 14제곱 개를 킬 수 있는 거죠. 전구를. 10의 14제곱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개를 쓸 수 있겠네요. 이거는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조, 10조, 100조. 자, 100조 개를 킬 수 있네요. 자, 오늘 자,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태양의 구성, 태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태양은 핵과 복사층과 대류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태양은 핵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핵융합이 일어난다. 자, 핵융합은 어떤 과정이라고요? 수소 4개가 뭐로 바뀐다?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자, 그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대류 형태로 전환돼서 여기서 다시 복사의 형태로 햇빛을 만들어내죠. 자, 지구에 도달하는 양은 태양이 만드는 거에 얼마분의 1? 약 20억 분의 1만 도달한다. 하지만 그 햇빛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에서는
강수, 뭐 또 뭐 있지? 해류, 뭐 바람, 뭐 이런 것들, 뭐 광합성 등등등등등등등을 만들어낸다. 자, 태양 에너지에 의한 게 아닌 거는 그거예요. 태양 에너지에 의한 게 아닌 거. 요게 아닌 거는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한 게 아닌 게 지각 변동, 지열, 발전, 뭐 이런 것들은 태양에 의한 게 아니죠. 땅의 열에 의한 현상이죠. 요것만 빼고 다 태양에 의한 작용이다. 거의 대부분. 이거 말고 떠오른 게 없네요. 온천도 뭐예요? 땅의 열에 의한 거죠. 이런 것들 빼고는 다 우리 지구는 태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태양에 의해 대부분의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 교과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